안녕하세요. 행복성장 안내자 이성우입니다.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어요. 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우리 종찬이는 7월 23일 날 제가 충남 금산에 있는 예담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인드맵 강의를 이제 재능 기부로 해주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종찬이가 매일 자기가 공부한 거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7월 23일 그리고 오늘이 8월 23일 꼭 한 달이 됐네요. 오늘도 이렇게 종찬이가 자기가 이렇게 공부한 거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냈고요. 또 이건 과학 공부 같은데 이렇게 또 보냈네요. 2017년 8월 23일 김소라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신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리고 또 8월 23일 백문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신 거를 종찬이가 이렇게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오늘 종찬이한테 좀 더 마인드맵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오늘 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마인드맵은 제가 한 8시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법만 했을 때는 한 2시간 정도면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공부하는데 예습, 복습, 직후복습 하는데 쓰거나 또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애들은 일요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정리하거나 그럴 때 쓸 수 있게끔 제가 해주고 또 꿈리스트, 자기 꿈리스트를 쓰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면 한 8시간을 하게 되는데 종찬이는 그때 교회에서 제가 한 2시간, 1시간 반? 짧게 이렇게 방법만 가르쳐 주고 왔더니 아직 예습 복습에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특별하게 종찬이한테 영상으로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메모하는 거는 필수예요. 네. 근데 그 메모를 마인드맵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납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일단은 완전 학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장기 기억이 되고요. 세 번째는 뇌가 엄청나게 개발이 돼요. 창의력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워드 프로세싱의 시대가 아니라 마인드 프로세싱의 시대거든요. 기업에서도 지금 요즘에 다 요구하는 게 창의적인 인재잖아요. 근데 이제 마인드맵을 하다 보면 내가 공부한 것, 생각한 것, 또 강의를 들은 것들, 책을 읽으면서 정리한 것들, 그것들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다 보면 생각이 무한정 확장이 돼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과 불필요한 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창의력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손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로도 하게 되거든요. 디지털로 이제 마인드맵을 하게 되면 이제 힘들게 파워포인트, 엑셀, 뭐 한글 워드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인드맵으로 작성한 걸 갖다가 버튼 몇 번만 누르면 한글 보고서로 변화시켜줘요. 예. 저는 오늘 그렇게 해서 기획서를 한 2개 썼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마인드맵을 배우면 너무너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 일단 제일 좋은 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책에서 본 거, 그게 시험 볼 때 생각 안 나면 분명히 봤는데, 들었는데, 공부했는데 생각 안 나면 정말 짜증나죠. 근데 마인드맵으로 공부하면 그런 게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그걸 너무너무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마인드맵을 가지고 아이들이 예습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 종찬이가 오늘 보내준 이걸 가지고 이걸 교과서 삼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이네요. 그리고 종찬이는 지금 수학 공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수학을 이렇게 마인드맵을 하는데 사실 수학은 그냥 일반 노트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일반 노트다 정리하는 게 맞고요. 오히려 지금 종찬이가 일반 노트에 정리한 이런 과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영어 이런 것들이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과학 가지고 한번 이걸 교과서 삼아서 예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마인드맵 양식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종찬이 만들어준데 이런 마인드맵 양식이 없는 분들은 이런 백지다가 가운데다가 사각형을 노란색 색연필로 2개를 그리세요. 뭐 이쁘게 안 그려도 돼요. 예. 글자가 들어갈 정도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이 중심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 중심 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이 있고, 이 세 번째 사각형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사각형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적습니다. 예. 언제 2017년 8월 23일. 예. 뭐 2017년 그렇게 길게 적지 마시고요. 그냥 6자리로 예, 적습니다. 170823. 그리고 장소는 자, 학교면 학교, 어떤 강의장이면 강의장, 아니면 집이면 집. 자, 예습을 하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집. 집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우리 집. 예, 우리 집 썼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썼죠? 그죠? 누가. 그 다음에 누가를 써야 됩니다. 누가는 누구냐면 강사가 될 수 있고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한 명 더 씁니다. 이 마인드맵을 작성한 사람. 자, 지금 종찬일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자, 김소라 선생님이네요. 선생님이 김소라 선생님. 그리고 작성자는 김종찬. 예. 이렇게 하고요. 이게 지금 과학 과목 같아요. 일과 에너지 하는 거 보니까. 자, 중심에다가 형광펜을 갖다가 이렇게 두껍게 뭐 이쁘게 안 써도 돼요. 눈에 잘 띄게 하면 되거든요. 과학 이렇게 하고 저는 좀 이게 눈에 마인드맵이 눈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테두리 쳐요. 어른들은 이런 거 좀 해봤을 거예요. 공부하기 싫을 때 형광펜으로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게 눈에 이렇게 하면은 형광펜으로 그냥 썼을 때보다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할 때 좀 일찍 가는 편이에요. 한 30분, 1시간 일찍 가가지고 그 뭐 강의장이나 뭐 무슨 강당에 가게 되면 뭐 플랜카드 같은 것도 붙어 있고요. 아니면 좀 운이 좋으면 강사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거기 주변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런 느낌을 이렇게 그림으로 좀 저는 그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건 어려우니까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뭐 그림을 뭐 난 잘 못 그려 그런 친구들은 그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글자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준비가 됐죠? 자, 과학 했어요. 과학이라고 썼고, 자, 교과서를 지금 예습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내일 배울 분량이에요. 자, 내일 배울 분량. 일과 에너지네요. 일과 에너지. 자, 노랑 색연필 가지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치는 거예요. 자, 일이란 물체에 힘을 줘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힘 F로 물체 S를 물체를 S만큼 이동시켰을 때 힘이 물체에 한 일은 뭐 W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이 공식이 여기 있네요.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죠? 그리고 힘은 F고 S는 거리네요. 그죠? 그리고 뭐 위치 에너지도 이렇게 있고요. 운동 에너지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의 종류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예습을 마인드맵을 가지고 예습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내일 배울 분량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쭉 읽어요. 그리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밑줄을 치세요. 밑줄을 친 다음에 이걸 마인드맵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자, 일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에너지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공식 있네요. W를 구한대요. 1의 값을 구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의 종류가 있네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도 있네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 써있긴 하지만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럼 써놓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예습 끝입니다. 네, 참 쉽죠? 이렇게 하면 예습 오래 걸리나요? 아니요. 한 과목당 뭐 한 5분, 10분 정도면 다 끝나요. 공부를 많이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뭐 아는 게 많을 거고,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게 적을 게 많겠죠. 지금 선생님은 오랜만에 지금 저는 오랜만에 과학을 봤기 때문에 이게 다 새로워요.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걸 많이 적었어요. 뭐 여기다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게 예습 끝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예습이 끝났고요. 자, 그러면 학습은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내일 학교에 가져가요. 학교에 가져가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줘요. 일이란 물체에 힘을 주어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일을 했다고 하는 거래요. 자, 물체에 힘을 주어 힘의 방향으로 이동. 네, 이걸 일이라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뭔가?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그리고 일을 구하는 공식에 일을 이제 W로 표시를 하는데 이걸 다르게 읽는 방법이 있겠죠? 어쨌거나 저는 모르니까 마치 그 과학을 처음 배우는 듯한 그냥 학생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W를 구하는 공식은 F 곱하기 S래요. 근데 여기서 F는 힘이래요. 그리고 S는 거리래요. F의 힘으로 물체를 S만큼 이동한 것이 1이라고 하네요. 예,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의 종류를 보니까 되게 많아요. 에너지의 종류는 위치 에너지가 있고, 전기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고, 열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가 있네요. 그리고 파동 에너지도 있대요. 네, 에너지. 자, 지금 위치 에너지를 이게 잘못 썼는데 요거를 자, 요게 조금 독특한 볼펜이에요. 지워지는 볼펜인데 이렇게 옮겨 쓰면 돼요. 자, 위치 에너지 여기다 옮겨 적겠습니다. 아예 좀 제대로 할까요? 자, 여기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하네요. 위치 에너지를 EK로 표시를 하고요. 영문. 그리고 공식은 2분의 1 M
R인지 V인지 이게 정확하게 지금 종찬이가 필기해 준 거라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일단 이렇게 V로 쓰겠습니다. V인지 R인지. 그리고 지금 메모가 됐는데요. M은 질량이고요. V는 속력 이승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 이게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이 P 그리고 M, G, H라고 써있네요. 여기에 M은 역시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G는 정확하게 지금 그 종찬이가 보내준 게 잘 보이진 않는데 무슨 가속도라고 써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는 걸 이렇게 받아 쓰는데 무슨 가속도라고 했는데 앞에 뭐지? 자, 잘 못 받아 적었어요. 그럼 이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질문하면 돼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짧아서 선생님 나가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무실로 쫓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싫어하실까요? 아니요, 이뻐하시죠. 예, 그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H는 출력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혼자 모르는 걸 적었을 때가 예습이고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해 준 걸 이렇게 받아 적었을 때가 학습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났냐? 마인드맵은 가지를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가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은 물체에 힘을 주어 힘의 방향을 이동하는 것을 1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보통 메모를 하면 그냥 메모를 한번 하고서 그냥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마인드맵을 하려면요, 이렇게 단어를 좀 요약해서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마인드맵을 그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좀 구조를 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W 힘을 구하는 1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거는 F 곱하기 S다. F는 뭐냐? 힘이다. S는 뭐냐? 거리다. 예. 이렇게 구조화 시켜서 또 글씨를 쓰게 되니까 그냥 메모를 그냥 쭉쭉쭉 하는 거하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아는지도 모르고 그냥 쭉쭉쭉 쓰는 거하고 이해를 하면서 정리해서 자기가 쓰고 정리해서 쓰면서도 또 구조화 나누는 거 쓰면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뇌를 엄청나게 쓰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지를 언제 그리냐면 보통은 이제 수업 시간에 메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졸아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그 조는 애들, 집중하지 않는 애들 깨우려고 잡담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해요. 그럴 때 자, 세 가지 학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학생, 그냥 아무것도 그냥 메모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조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얘기해 줄 때도 공부를 안 하고요. 선생님이 웃는 얘기할 때도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1시간 내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메모하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선생님이 막 뭔가 얘기를 해줄 때는 열심히 받아 적어요. 그죠? 그때 공부하죠.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는. 근데 선생님이 잡담을 하거나 유머할 때는 어때요? 같이 놀죠. 예. 그래서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혹시 진도 나가는데 시간의 반을 얘기하는 데 공부 얘기를 하는 데 쓰고 반은 그냥 우스갯소리 잡담 뭐 그런 거 뭐 그런 데 하는 데 썼다 그러면은 메모한 애들은 선생님이 해주는 만큼만 그러니까 수업 시간 반만큼만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마인드맵 하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선생님이 얘기할 때도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런 잡담을 하거나 우스갯소리를 한다거나 그런 때는 메모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들은 같이 떠들고 웃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를 그리면서 지금 제가 이 가지 그리면서 중얼중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공부를 다시 복습하게 돼요. 2번 공부하게 되는 거죠. 네. 집중력이 엄청납니다. 몰입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마인드맵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강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똑같이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해서 강사분들이 강의를 끝냈을 때 똑같이 이 마인드맵이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비결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강사가 재밌는 얘기, 나한테 유익한 얘기, 교육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땐 열심히 저는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강의에도 마찬가지로 학생 때 습관이 어른 때 습관하고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학생 때 메모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른이 돼서도 메모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다 메모를 안 해요. 그러다 졸아요.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고 조는 관중들, 교육생들을 깨우기 위해서 강사님이 또 잡담도 하고 유머도 하고 뭐 재밌는 얘기도 해요. 그럴 때 저는 그건 받아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가지를 쭉쭉쭉쭉 그려요. 그리고 강사님이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얘기, 그런 얘기는 또 받아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때도 또 가지를 그려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강의 끝날 때 저도 마인드맵이 완성이 돼 있죠. 학생들도 제가 가르쳐준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이 마인드맵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예습이란 것도 없이 그냥 현장에서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이 예습을 하고 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걸 적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공부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마인드맵 하는 학생들은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집에 돌아와서 책가방을 벗어놓자마자 마인드맵을 다시 펼칩니다. 왜? 인간의 뇌가 그렇게 똑똑하잖아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의하면 우리는 뭔가 배운 것을 1시간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루가 지나면 100%다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것 내용들 오늘 배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입력을 해서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시켜야겠죠. 마인드맵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처음에 완전 학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뇌가 개발이 된다고. 자, 어쨌든 이거를 내 장기 기억 속에 넣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직후 복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습, 수업 시간에 학습,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직후 복습을 하는데 이걸 그대로 펼쳐요. 펼치고 손으로 가려요. 손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이런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립니다. 내가 공부한 부분을 가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기억했는지 내가 입으로 설명해요. 일이란 뭐지? 일이란 선생님께서 오늘 설명했는데 물체에 힘을 주어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그것을 일이라고 한대.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대. 그리고 W를 구하는 일의 값을 구하는 방식은 F 곱하기 S인데 F는 힘이고 S는 거리야. 에너지의 종류는 위치 에너지 있고 전기 에너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고 열 에너지가 있고 화학 에너지가 있고 파동 에너지가 있어. 오케이. 자, 근데 위치 에너지 값을 구하는 방법?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는데. 운동 에너지? 이거 공식이 어려워. 다시 봐야지. 다시 보자. 일 맞았어. 에너지 맞았어. 힘의 공식 맞았어. 에너지 종류, 위치, 전기, 운동, 열, 화학, 파동 에너지 맞았어.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여기 있구나. EK, 위치 에너지는 EK로 표시하는데 2분의 1 MW 이승이구나. MV 이승이구나. M은 질량이고 V제곱은 속력이네. 운동해주는 EP고 mg h로 값을 구하는데 m은 질량이고 g는 가속도고 h는 출력이구나. 오케이. 다시. 자, 1 블라블라 에너지 블라블라 w 블라블라 에너지 종류 블라블라 맞았어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mw 제곱이야. 운동 에너지는 EP mgh야. m은 질량이고 g는 가속도고 그 다음에 h는 출력이야. 오케이. 만나보자. 다 맞았어. 오케이. 이러면 직후 복습 끝.
이렇게 해서 직구복수까지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 하루 전날 내일 배울 것을 미리 쓰는 거를 요것만 쓰는 걸 예습, 학교에서 받아 쓴 걸 학습,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이걸 가리고 다시 입으로 설명하는 것을 직후복습. 자,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장기 기억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생명에 관한 거. 어렸을 때 뜨거운 거, 날카로운 거, 위험한 거 만지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좀 안전하게 살짝 뜨거운 거에 손을 댔다 뺀다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거 살짝 대준다거나 그러면은 아 뜨거 아 하면서 두 번 다시 그게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서 안 만지게 되죠. 그거는 평생 기억되죠. 웬만하면 안 잊어버리죠. 그게 장기 기억이에요. 왜?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감정에 관한 거. 어떤 첫사랑? 너무 좋아. 너무 무서워. 너무 화나. 너무 슬퍼. 이런 인생의 어떤 그 정말 그 큰 감정을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감정을 느끼게 되면 잊어버리지 않죠. 어떤 거는 심지어는 어떤 공포라든지 그런 것들은 트라우마가 돼서 사람을 좀 괴롭히죠. 굉장히 행동까지. 자, 생명에 관한 거, 감정에 관한 거, 그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과학이나 영어나 수학이나 뭐 그런 것들은 생명에 관련된 건가요? 감정에 관련된 건가요? 공부한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나요? 막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막 그럴 때 막 감정이 막 두근두근하고 뛰거나 무섭거나 뭐 슬프거나 막 그러나요? 아니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에 들어가냐? 6일 동안 반복을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해마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눈으로, 귀로, 오감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가 자는 동안 이 해마라는 기관에서 중요한 정보는 대뇌로 넘겨줘서 장기 기억하게 해주고요. 불필요한 정보들은 해마에서 다 지워버려요. 특별히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은 생명에 관한 거, 감정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지워집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내용을 6일 동안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면 해마에서 이거 어제 들어왔는데 이거 그저께도 들어왔는데 이거 3일 전에 들어왔는데 4일 전에도 5일 전에도 6일 전에도 이거 중요한 거구나 해서 그때 비로소 6일 동안 반복해야 내 장기 기억으로 넣어줘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내일 배울 거를 이렇게 예습을 해요. 모르는 거를 교과서 보고 밑줄 치고 그 내용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받아 적습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주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지 않으면 교무실에 찾아가서 이거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렇게 배운 것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손바닥으로 이걸 가리고 입으로 설명합니다. 입으로 다 맞출 때까지 다 맞추면 내가 다 아는 거고요. 입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걸 반복해요. 근데 사실은 학교 갔다 돌아오자마자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생각이 나요. 한두 번만 이거를 모르는 것만 이렇게 봐주면 금방 기억이 납니다. 복습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습 복습하는데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장기 기억은 6일 동안 다시 반복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제 배운 걸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께 배운 거 보고 이렇게 해서 6일 전 것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시험 볼 때 굉장히 공부한 게 생각이 안 나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해본 결과 이 마인드맵을 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몰입의 단계가 들어가요. 그리고 뇌를 완전 학습을 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인드맵만 다시 보면 8시간짜리든 16시간짜리든 그 공부한 것이 거의 다 생각이 나고요. 2년 전, 3년 전 것도 이 마인드맵 보면 100%다 생각이 나요. 제가 이 마인드맵의 어떤 효과를 체험하고 나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정말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생 애들 같은 애들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애들은 제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 방법을 가르쳐주면 거의 다 할 수 있고요. 어머니들도 40, 50대 어머니들도 제가 가르쳐드리면
한두 시간 만에 이 마인드맵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지금 70세 분도 저한테 배우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이 마인드맵으로 예습하고 학습하고 직후 복습하고 복습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성장의 길로 안내하는 행복성장 안내자 이성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